저희 시간이 조금 많이 밀려서요. 종목들 좀 바로 점검 도와드릴게요.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중에서 요즘에 게임주 관심 많으시죠? 웹젠 올리신 분이 계시네요. 희망을 갖고님 웹젠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34,200원이 매수가고요. 15% 들고 계신데 게임주가 실적도 좋은데 많이 밀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보면은 정말 걱정이 될 것 같은 게 이번 달 지난달 20일부터는 반등 한 번이 제대로 없이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네. 글쎄요, 지금 지지선도 다 이탈이 된 구간에서 반등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이상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럴까라는 의문 좀 품고 계신 것 같아요. 실적은 네. 좋을 겁니다, 아마. 네. 좋을 건데, 이제 게임주가 실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니라는 게 문제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게임주 중에서는 게임주가 가려면 웹젠이나 NC소프트 정도가 가지 않을까라고 봤던 관점에서 웹젠은 찬스를 놓쳤어요. 7월 달에 주가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래량도 들어왔고, 수급도 들어왔고, 전반적으로 한 35,000원대만 깨지 않는다라면은 위쪽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왔는데 깨졌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손절 매도가 됐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가격을 보면은 거의 손절 매도 자리에서 매수가 되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냉정하게 저는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들을 좀 위로해 드려야겠지만 그거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웹젠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지금 훼손이 돼 있고요. 내용은 좋은데 주가가 빠진다라면 팩트는 뭘까요? 주가입니다. 투자자들이 웹젠이 전민기적이라든지 미오 오리진 좋은 거 다 기대합니다. 그 시장에 녹아 있는데 근데도 주가가 빠진다? 그럼 뭐가 더 우선일까요? 주가가 더 우선입니다. 나중에 주가가 충분히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그 모멘텀이 유효하다면 반등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호재를 머금고도 주가가 빠지고 있고 이번 실적도 나쁘지 않을 거로 전망되는데도 이미 주가가 먼저 빠진다라면은 좋은 실적 나오면은 반등시 매도의 기회 정도로 활용해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위치한 매수가 34,000원대 일단 미련 가지는 건 좀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작은 반등이 나오든 혹은 여기서 좀 반등이 약하더라도요. 이 종목은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손절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추후에 다시 매수를 36,000원에 하시더라도 현재 위치에서의 웹젠은 들고 볼 종목이 아니라 팔고 볼 종목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진기업 한번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진기업은 4429 저희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8,000원대 8,290원에 진입이 됐습니다. 25% 들고 있는데 향후 분석에 대해서 저희한테 여쭤봐 주셨는데요. 전문가는 일단 그렇습니다. 지난달 한 중순에 신고가를 내고 이 종목도 굉장히 급하게 지금 밀려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도 조금 비쌀 때 들어가신 게 아닐까. 네. 최근에 고생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가격을 보면은 탄력을 기대하고 들어가셨는데 손실이 커지니까 기업 내용을 보시는 유형이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케이스이신데, 유진기업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나 내년 정도까지 전반적으로 레미콘 업황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분양 시장이 뜨겁다는 것은 착공에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자재 쪽이 좋은 건데, 기본적인 자산 가치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앞으로 한 결산기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회사 내용은 괜찮아요. 회사 내용은 괜찮은데, 근데 문제는 주가입니다. 주가 움직임이 매수를 좀 높게 하신 게 여기죠. 요 자리를 넘어가면서 추격 매수로 들어가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기술적으로 아주 쉬운 팁만 하나 알려드리면요. 주가가 이렇게 중요한 매물을 돌파했다가 다시 이 매물 깨지면 무조건 손절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너무 높게 산 게 돼버려요. 이건 돌파가 아니라 실패한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파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 건데, 근데 다시 주저앉았다라면은 그 매수하신 명분이 소멸된 거죠. 난 돌파 매수를 했는데 이 주식은 돌파가 아닌 거죠. 그럼 빨리 손절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사실 8,000원이 지나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요, 이 종목 한 가지 스토리가 있었죠. 여기 7월 달에 면세점 입찰해서 일단 선정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개파락이 나왔던, 크게 15% 개파락이 나왔던 시초가가 5,950원입니다. 악재가 나왔는데 거기서 매물을 받아가지고 주가를 한번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000원 라인은 일단 주도 세력들이 관리해 준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행스러운 게 거래량이 많이 없죠. 거래량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많았다면 이 주식은
여기가 깨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현재 거래량 봐서는 아마 6,000원은 당분간 좀 지키지 않을까. 그러면 이 주식은 6,000원에서 8,000원 박스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 업황 나쁘지 않고 밸류에이션적으로 큰 부담 없기 때문에 한 7,000원대 정도는 한번 되돌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손절 매도를 하신다면 일단 그 정도까지 한번 기다리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유진기업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7,000원대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어야 됩니다. 이 정도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위쪽에서 다시 8,000원을 두드리게 될 겁니다. 일단 기본 반등 목표 7,000원 잡으시고요. 6,000원이 강하게 제대로 깨지지 않을 때까지는 일단 유지하면서 지켜보시고 7,000원 넘어갈 때 거래량 1,000만 주 넘는지를 확인하셔서 본전 이상을 갈지 손절 확정 지을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한 종목만 좀 더 점검 도와드릴게요. 대한유화 한번 볼까요? 7372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오늘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15만 500원에 진입이 됐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 비중은 50% 들고 계시다고 해주셨거든요. 오늘 급락에 상당히 좀 매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언제쯤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매수가가 15만 500원이라고 15만 500원 받으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 오늘 하락을 받으신 것 같은데 꺾여 내려오는 거 받는 매매는요, 저희 같은 전문가도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승하던 주식이 꺾여 내려올 때 받는다는 건 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기본적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매도하기 위해서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사서 연속적으로 몇 달간 혹은 뭐 1, 2년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전제, 혹은 기본적으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이 주식은 여기서 사면은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 반등, 단기 낙폭을 노리는 기술적 반등, 더군다나 위쪽에서 원형으로 3중, 2중 천정 만들어 놓고 강하게 급락 내려오는 주식을 갑자기 싸졌기 때문에 옛날에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사고 싶었는데 이거 이제는 싸졌단 말이에요. 끝난 겁니다. 화학주는 지금 위에서 매물 쌓아놓고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받았다, 단기 반등 일시적으로 이번 주 안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도 있어요. 빨리 매도하시고 욕심내지 않는 게 좋겠고요. 화학주 보유하신 분들 전반은 전 비슷한 의견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주 전반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 전망이 늦춰졌단 말이에요. 그건 경기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럼 대형주가 빨리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KTNG, 한국전력 같은 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기주 쪽에서 조선이나 뭐 철강 같은 건 너무 싸요. 그래서 밑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기가 힘듭니다. 자동차도 이번에 너무 싸서 올라왔죠. 근데 화학은 지금 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꺾였다. 아래쪽으로 룸이 좀 크게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반등 매도 기본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반등 시 급하게 팔아야 되는 대상을 사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7372 대한유화 가지고 계신 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서요. 좀 손실 좀 만회하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전문가 요즘에 계좌 보면서 정말 폭탄 맞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프닝 때 그래도 수습할 기회 반드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소한 손실은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 네.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열심히 찾고 계실 거거든요. 전략 어떻게 좀 짜볼까요? 일단은 저는 약간 보수적 관점이었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뒤늦게 비관으로 쏠리는 게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위쪽에서 이 정도 떨어져 있고 종목들이 이만큼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여기서 극비관으로 가시는 거는요, 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렇게 훨씬 더 안 좋은 게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시장은 코스닥이 지나치게 올랐던 데에 대한 하락 추세로의 전환 혹은 조정 기록의 진입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을 코스닥 쪽에서 기대하신 건 좀 무리이기 때문에 높게 사신 분들은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파탄 지경에 이르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면요, 주가가 지수가 한 10% 정도 빠지면 주가 한 5% 정도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종목으로 봤을 때는 30% 떨어져서 15% 반등이 나옵니다. 거기서 잘라낼 수 있는 자리를 잡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장은 조정장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주식은 상승이 아니면 사실 배팅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기간 조정도 횡보도 조정이에요. 횡보도 조정이고 하락도 조정이다. 주식은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은 조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공격적으로는 안 가시는 게 맞고요. 단기 낙폭에 대한 기술 반등은 오히려 저는 오늘 8월 첫 거래일이 올랐다라면은 조금 불안정했을 겁니다. 오히려. 근데 8월 첫 거래일에서 아래쪽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월봉 아랫꼬리에 여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고요. 다음 FOMC가 9월 중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지금은 금리 말고는 딱히 악재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히려 8월 중순 정도까지는 반등적인 여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 반등에서 또 투자 의견 바꾸지 마시고 오히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아직까지 시장은 진바닥은 저는 여전히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과열 성장주들 반등시 매도 반드시 좀 하셔야 되고요. 경기 민감주는 오히려 1년 혹은 4년을 기다렸던 매수 기회가 하반기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틀에 있어서 시황관을 가져가시는 것 같고 경기 민감주 좀 저가 잡을 수 있는 기회 좀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럽 증시가 방금 출발이 됐는데 5주 만에 이제 그리스 증시가 문이 열었습니다. 20% 넘는 폭락권으로 출발이 되면서 유럽 증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마감 후에 현대글로비스, 산성 LNS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산성 LNS가 호실적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81% 증가했다는 소식 나와 있는데요. 실적 잘 체크하시면서 또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VVIP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